성관정 변호사님 20 여기까지 타임라인에 밑으로입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제가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적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보겠는데 먼저 영상이 좀 나갔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보 전해드렸죠. 오는 18일에 변론기일 한 번 더 일단 잡는 걸로. 물론 그 위에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오늘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오늘로 끝나는 건가 더 있는가. 근데 18일로 한 번 더 일단 잡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각각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이제 가능한 그런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재 진행 상황, 헌재 재판 진행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면 중대 결심 이렇게 간 겁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무슨 의미를 한 걸까요? 일단 뭐 추정이 오늘 나왔어요.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잖아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향후에 있을 심판,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걸까? 그러니까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소정욱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시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정욱 변호사. 대리인단이 얘기한 중대 결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세 가지 다죠. 세 가지 답니까? 세 가지. 대리인단은 이게 총사퇴하고요. 예. 대통령은 그 재판을 보이콧합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 6개월 연장될 때 예. 그때 보이콧했잖아요. 예. 보이콧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 불복이죠. 예. 그래서 셋 다 이게 중대 결심이다 보이고. 예. 헌재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7번 했어요. 근데 17번.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내란 형사재판의 정인이 520명이에요. 예. 근데 14명 하고요. 예. 시간을 초식에 갖다 놓고 있고 예. 대통령한테 발언권도 안 주고 예. 형사법 163조에 발언권이 있거든요. 예. 질문권이. 마지막에 발언만 줄 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잖아요. 예. 그러기에 정인도 무더기 기각하고 저는 왜 이렇게 8조에 빨리 끝내려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외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법원 결정하기 전에 예. 빨리 이게 끝내려고 졸속하니까 이 재판은 이게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중대 결심의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사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콧 등등도 다 이제 가능한 상황이다. 손정혜 변호사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혼자 이제 불만 나타냈고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게 사퇴가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실현될까 조금 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기일로 추정되는 기일을 18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차례 더 9차가 됩니다. 그러면. 네, 평의 결과 뭐 증인을 추가 채택한다고 한다면 10차도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18일이 마지막 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 진술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재판 절차에 진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마지막 기일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대거 사퇴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쟁점은 과연 탄핵 심판,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변호사 강제주의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잠깐, 변호사 강제주의. 보통은 변호사 예. 없이도 재판 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아.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는 재판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 뭐 소송 구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은 다른다 하더라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하더라도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사가 또 변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예. 이렇게 항의의 의사표시나 정치적인 의미로 우리는 사퇴하고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할지언정 이게 실효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예. 본인들이 주장하는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 약간 경고성으로 들렸거든요. 이게 무엇일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8차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는 18일에 9차 변론 일단 거기까지만 잡은 상태인데 지금 헌재의 이 재판 속도를 놓고 여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의견이 봅니다.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지금까지 쭉 진행된 오늘까지 8차죠. 그리고 이제 9차 하나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여야에서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변론했다. 재판 다 한 거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의견. 야당에서 나오죠.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거 이대로 끝내면 이거 완전 졸속입니다. 문제 많아요. 라고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맞서고 있거든요.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18일까지가 하나 더 잡혔어요. 네. 이 정도면은 변론, 그러니까 재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변론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충분함이 지난 지 오래됐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쟁점으로 제시를 한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 요건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 예.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부분, 예. 그다음에 포고령의 뭐 적법성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은 몇 차례 변론에 계속해서 진술의 어떤 표현에 이게 뭐 바뀐 거 뭐 이런 부차적이고 사변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투쟁과 정치 선동의 개념이 훨씬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하니까 뭐 최대한 들어주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18일이나 뭐 그 외에 한 번 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 뭐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판단에 충분한 것들을 살펴봤느냐 이걸로 따진다면 이미 저는 위법과 위헌적인 계엄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는 충분한 것을 다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정표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이 17번이나 열렸다. 근데 지금은 8번. 일단 잡힌 것까지 지금 9번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부족하고 이 정도면 졸속이니까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 이제 그 가장 핵심이 체포 14명 체포 아닙니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입증이 됐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도 탄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첩사나
조지호 청장에게 정인도 안 나왔습니다. 예. 저는 체포조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데 실제 체포된 사람이 없잖아요. 예. 말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전부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술들이 좀 부닥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끝내서 판결문에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수방사에 구금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파면합니다. 이러면요. 그 판결문 누가 이게 승부하겠느냐고요. 지금 중요한 분이 아무리 계엄 사령관이 뭐 핫바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계엄 사령관은 한 번 이렇게 불러서 포고령도 했고 육군 참모총장 불러도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전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그때 지정이 됐었죠. 이분이 국회 측 정연돼 있었어요. 예. 그 자료 다 받아서. 근데 갑자기 다 빼버려요. 국회 측에 15명 했다가 5명 줄여버려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떠들면 문상원 정보사령관, 예. 선관위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어디 햄버거 집은 이제 어디서 했다고 뭐 노상원 떠들더니 예. 무당만 불렀어요. 무당만 국회 부르고 노상원 사령관 안 불러.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갑자기 국회 얘기로 넘어가시면 아니 제 말은 국회도 예, 지금 그렇게 헌재 사안과 국회 사안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헌재에서도 노상원, 문상원 이런 게 정보사령관, 전 예. 정보사령관 예. 이런 분은 왜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인들을 더 많이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조지호 청장 안 부르면 체포조를 뭐로 의미할 거예요? 입증할 거예요. 조지호 청장이 안 놓으면 또 이게 검찰에서 한 서류 종이 쪼가리 가지고 이게 입증할 겁니까? 나와야지 뭐 체포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나오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 재판도 나가는데 못 넣을 정도 중병도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졸속이에요. 일단 두 분 또 의견 충돌하셨고요. 아까 여야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좀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 또 기각이 됐던 상황도 있었고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난 11일 7차 변론이었죠. 이때는 한덕수 총리 뭐 등에서 신청했는데 헌재에서 안 받아줬어요. 기각.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에서는 증인 재신청을 했고요. 앞서서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군요. 14일 평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제가 손정혜 변호사께 요 정도 만약에 오는 18일로 변론이 끝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8일이 마지막 길이라면 3월 초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일 날 오후 2시부터 양쪽에 2시간씩 최후 변론격인 쟁점 준비 서면과 관련한 최후의 어떤 변론의 어떤 의견 진술을 주었거든요. 예. 그 의견을 모두 종합하고 그동안의 증거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정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선고까지는 통상 2주 또는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한 3월 초에는 결정할 수 있고 조금 더 숙고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인 3월 중순경 선고할 정도로 재판에 서론, 본론, 중론이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론은 양측에서 공방을 최초 했었죠. 국회도 PPT를 마련해서 국회 전체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증거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중론의 어떤 이야기들이 증거조사가 됐다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론격인 최후 진술을 준비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고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기다려봐야 되고요. 오는 18일 변론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증인 채택 부분 이런 것도 또 내일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론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는 18일 9번째 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직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